횡격막을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횡격막.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할 때 잘 쫓아와야 됩니다. 자, 횡격막에는 심장이 붙어 있고, 간이 붙어 있고, 폐가 얹어져 있고, 양쪽에 폐가 얹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 소장, 대장이 매달려 있다라고 시작할게요. 자, 이게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지으면 먼저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요. 기둥을 박아서 먼저 골조를 세워서 그리고 나서 벽돌을 붙이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는 먼저 이 장부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근육학을 잘 알고 싶어. 근육을 너무 잘 알고 싶어라고 했지만 기본적 우리 몸의 경락선 시스템과 전체 효율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봅시다. 이 횡격막.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횡격신경입니다. 횡격막은 근육이죠. 근육입니다. 횡격신경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이 신경 자체가 우리가 한 번쯤 쳐다봐야 돼요. 이게 경추 5번에서 3번에서 5번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 목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왜 횡격막부터 갈 거니? 라고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얘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의 근육이 전체가 다 움직여진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영양적 요소를 줄 수 있는 것이 횡격막이더라. 횡격막이 움직일 때 심장과 간이 붙어 있고 폐가 얹어져 있고 내장기들조차도 움직여지는 동작을 취할 때 650개 근육이 움직여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여질 때 두 번째, 우리 인체의 정경 12경맥이라고 하는 12개의 경락이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정경입니다. 12개의 경락 중에서 방광경락을 제외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한다. 자,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집어넣고 근육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머슬맵 지도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횡격막에는 심장이 붙어있고 간이 붙어있고 폐가 얹어져 있고 위, 소장, 대장은 매달려 있다라는 전제 조건과 횡격막이 움직일 때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가 한 번에 움직여진다는 거와 정경 12경맥의 12개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한다. 그럼 이런 횡격막은 막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근육으로 본다. 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인 횡격신경이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수의근과 하나는 불수의근으로 나눠진다. 자, 수의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근육이죠. 의지대로 움직여준다. 불수의근은 의지와 상관없이 삶과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대퇴 4두근, 이 하지의 근육, 얘네들이 전부 다 뭡니까? 수의근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수의근이죠. 주로 어디에 붙어 있다? 뼈에 붙어 있다. 얘를 뼈대근육이라고 부른다. 뼈대근육. 그래서 얘 부위가 수의근이다 라고 얘기했고, 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의 근육이라고 해서 가로근육이냐고 부르는 가로근육. 가로. 수의근. 일단 얘는 잊어버리고요. 먼저 수의근이라는 단어 물어봅시다. 그리고 횡격막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의지대로 움직여. 그러면 수의근이야. 근데 내가 잠자고 있거나 할 때도 오토매틱 시스템이 됩니다. 자, 비행기가 쭉 올라갑니다. 활주로 달립니다. 그 비행기 운전사가 기장이 쭉 갈 때까지 쭉 올립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하기 전까지 내 의지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따다닥 스위치 놓고 이제 손 놓습니다. 왜? 이때부터는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그럴 때는 이 횡격막은 불수의근으로 또 바뀝니다. 불수의근의 대표적인 뭐죠?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입니다. 그래서
수익인적 개념에서 횡격막은 수익인의 개념을 볼 때는데 의지대로 좀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아기와 어른도 우리가 어르신으로 표현할게요. 제가 어르신은 오늘 우리는 78세, 80세 정도로 어르신이라 하자. 제가 6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것도 기분이 나빠서 우리 어르신이라는 개념 됐을 때 이 어르신들이 누워서 주무실 때 복식호흡을 합니다. 애기들도 복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샵에서, 실전에서, 또는 센터에서, 필라테스, 요가, 또는 퍼스널 트레이너장에서, 또는 피부미용 관리실에서, 물리치료실에서 고객이 오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뱉고요, 호흡 하고 자꾸 복식호흡을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복식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복식호흡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유도시켜서 몸의 전체적인 기운 에너지 시스템을 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편한 상태가 있거나 몸이 살려가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한 번 숨 쉬려고 온몸을 다 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인공호흡기 다뤄서 사이드 해주자. 연명. 그 다음에 애기들도 호흡을 합니다. 왜? 아직 내장기가 완성되지 않은 거고 어르신들은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호흡을 하지 않아도 숨쉬고 호흡만 해도 몸의 모든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은 우리 몸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 심장의 움직임과 같이 합니다. 간의 움직임과 같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쳐다봐야 돼.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치료적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관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근육을 한번 우리 엮여보자. 상뒤로 올라갈까요? 위에. 횡격막 위쪽에 있어서 가장 얘랑 움직이는 대표적인 근육을 한번 볼까요? 호흡과 대흉근. 자, 대흉근은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호흡과 연관됩니다. 숨. 호흡과 연관됩니다. 앞쪽에서 균형을 잡아주죠. 대흉근과 등 쪽에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근육을 우리는 기란근이라고 해요. 기란. 그러면 대흉근의 반대에 있는 근육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승모근이겠죠. 승모근을 반대 균형적 요소로 연관됩니다. 여기서 질환이 뭐가 있냐면 라운드 숄더, 안쪽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 또 거북목 등등, 등이 굽어지는 카이퍼시스, 후만증 등등 얘네 두 개의 근육을 보게 되는데 그럼 대흉근이 진짜 기량이 승모근이냐? 아니 능형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소원근일 수도 있어요. 등 쪽에 있는 그 등의 근육과 서로 반대하는 근육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흉근은 세 개로 나눠진다. 세 파트. 하나는 쇄골에서 붙는 쇄골지. 자, 한 시간 동안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쇄골지. 두 번째는 흉골과 붙어서 가는 흉골지. 하나는 늑골에서 붙는 늑골지. 세 개가 하나의 대흉근을 붙어서 어디에 붙는다? 여기 상안골 안쪽, 여기를 제가 일명 까마귀발 포인트라고 붙죠. 대흉근을 먼저 정의를 내려보자. 호흡과 연관되어져 있고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과 일자목과 카이퍼시스, 후만층과도 연관될 수 있는 대흉근을 보게 된다. 그런데 대흉근의 기능적 요소가 호흡과 연관될 수 있고 자세적인 요소랑도 연관되어지지만 이 대흉근은 팔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 붙는 자리가 상안골에 붙습니다. 상안골, 여기에는 붙는 근육이 대흉근과 대원근과 광배근이 붙습니다. 광배근. 자, 그러면 이제 여섯 근육도 연관됩니다. 여기 붙었으니까 요 광배근이라는 근육은 꼬리뼈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다시 여기까지 붙죠. 일명 얘를 우리가 넓은 근육이죠. 광배, 넓은 광자, 등배자 등에 있는 넓은 근육이라고 부르고 일명 수영선수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수영선수 근육. 또 얘는 허리 통증을 보자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허리 통증과도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 얘는 어깨 통증하고 연관됩니다. 어깨 증상. 왜? 붙는 자리가 연관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체에 열을 주거나 열을 받아주거나 해주고 등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광배근에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육이 있더라는 거죠. 포인트가. 자, 광배근은 어깨의 증상과
허리가 아플 때 연관됩니다. 자, 여기서 허리 쪽 가볼까요? 허리가 아플 때 연관된다 그랬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연근이죠. 요방연근. 근데 요방연근은 혼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방연근은 반드시 뭐랑 같이 작동하냐면 광배근하고 하후거근하고 같이 작동합니다.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이 같이 작동해서 허리 통증을 지배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얘의 기량이 뭡니까? 요방연근의 기량? 장요근이죠. 장요근은 무슨 근육이죠?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입니다. 자,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은 우리는 장요근이라고 합니다. 요방연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장골, 횡돌기, 12번째 늑골에 붙어 있고, 요방연근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잘 때 허리가 아파. 바지가 끌려, 돌아눕지 못해,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요방연근입니다. 근데 요방연근은 허리의 통증적 요소의 포인트지만 얘는 절대적으로 혼자 작동하지 않아. 얘는 광배근하고 선생님 근육, 성가신 자녀요통이라 부르는 하후거근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 그래서 세 개의 증상은 뭐랑 대항을 해? 배에 있는 허리 근육, 장요근, 소아스 머슬과 연관됩니다. 대요근, 소요근, 장돌근. 얘네는 두 개를 볼 때 장요근하고 요방연근은 또 어디에 붙는다? 자, 다시 갑니다. 얘는 횡격막에 붙습니다. 횡격막은 어디까지 연관되냐면 요추 1번까지 연관됩니다. 요추 1번은 뭐죠? 3초의 뿌리죠. 3초의 뿌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경락을 한번 봤습니다. 3초의 뿌리가 요추 1번이다. 자, 3초의 뿌리입니다. 그 요추 1번의 모여는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는 성문이라고 연관됩니다. 여기에서 횡격막은 3초랑 연관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3초는 우리 인체에서 무언가 잡아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랑 연관됩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조화로움입니다. 이 조화로움이 깨지면 몸은 무언가 대항해서 살리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인체에서 열이 나거나 무언가 대항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토카인 반응이라고 하는 몸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반응 또한 3초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3초의 균형을 잡아주려면 첫 번째 무엇이 돌아가야 돼? 혈액순환이 돌아야 된다. 혈액순환이 돌아야지 3초의 균형이 잡혀요.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혹시 기자. 자, 나오죠.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균형.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는 수기와 혈액순환이죠. 네. 그런데 얘네가 균형적 요소를 갖고 있는 요 포인트, 여기서 잡아줬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걸려요? 골반이 걸립니다. 골반. 허리 밑으로 내려오면 골반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골반적 요소를 놓고 고민해 봅니다. 얘는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양동이 역할을 하고 균형적 역할을 하고 무언가 담아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전에 척추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광배근이 위로 올라가졌어. 그리고 요방연근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ASIS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는 대퇴근막 장등이 또 연관됩니다. 자, 제가 지도를 어디까지 그릴지 한번 보자고. 1시간 동안 그릴 수 있는 지도가, 근육 지도가 어디까지 연관되는 거죠. 대퇴근막 장등은 ASIS에서 요 자기 손 높이를 내가지만 얘는요, 무릎의 각도랑,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 자, 무릎의 증상과 오다리 S단에 연관되겠고, 또 자궁의 혈액순환, 하초의 혈액순환, 여성 생식기가 또 몸의 하초의 균형적,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포인트죠. 대퇴근막 장등과 연관될 수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긴 인대가 있습니다. 일리오스티비아스 밴드라고 하는 장경인대가 연관되죠.
장경인대가 쭉 연결됩니다. 밑으로. 자, 그럼 장경인대는 또 밑에서 뭐가 연관되냐면 밑으로 전경골근과 연관됩니다. 티비어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전경골근.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삼리라는 자리가 있어요. 족삼리. 전경골근은 쭉 내려가서 발에 있는 공손이라는 혈자리 근처로 내려가면서 엄지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전경골근은 뭐랑 연관된다? 허리에서 일어나는 질환 중에서 디스크 질환 중에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랑 연관된다.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는 발목에 힘이 빠져요. 엄지발가락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경골근, 대퇴근막장근, 또 장경인대 요 라인에서 다시 외복사근, 전거근, 능형근 라인이 하나의 포인트처럼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잡아줄 때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야. 그러면 전경골근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볼만을 합니다. 여기서 요쪽으로 하는 사투리오스로 합니다. 봉공근. 자, 봉공근 합니다. 봉공근의 뜻은 재단사의 근육이라 합니다. 재단사의 근육. 제기차기 근육이라 부르고 재단사의 근육이라 합니다. 우리가 몸 안쪽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동작을 못할 때 또는 다리 움직이면서 붙는 쭉 내려가서 아까 이렇게 내려가서 굳은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위발 포인트. 거위발 포인트는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이 붙는다. 자, 그러면 봉공근 이해했어. 박근 뒤에서 붙어서 이해했어. 이렇게 세 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질환을 아족 개념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다리의 포인트가. 그런데 얘네가 지나가면서 허벅지 앞쪽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앞에 근육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앞에 근육은 4개의 큰 근육을 파들이가 4개죠? 그래서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릅니다. 대퇴 직근 겉에 있고 안에 중간 관근, 안쪽에 내측 관근, 외측 관근 4개의 근육을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겉에 있는 거 대퇴직근 전하장골국에서 쭉 내려가서 슬개골을 덮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요거 대퇴직근입니다. 무릎의 움직임과 무릎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 다리에서 반월연구를 견고히 잡아주는 근육 대퇴직근. 그 안쪽에 중간관근, 안쪽에는 내측관근, 바깥쪽에 외측관근. 요렇게 합해서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이 나오면서 대퇴사두근과 반대의 기라인 근육이 뒤에 허벅지에 있죠. 우리가 얘를 햄스트링 또는 슬궤근이라고 합니다. 슬궤근, 햄스트링. 여기도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이두근, 장두, 반두, 반건양근, 반막양근. 여기 나왔죠? 반건양근. 허벅지 뒤쪽에 있는 얘네 서로 우리가 뭡니까? 기랑이죠. 허벅지. 그러면 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가지고 허벅지 움직임과 또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균형을 잡아주고 앞쪽에 전경골근이 잡아주고 옆쪽에는 대퇴근막장근, 장경이근 잡아줄 때 종아리에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종아리에서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칼프머스라고 그래요. 칼프라고 부르고 2개의 근육을 집어넣습니다. 요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입니다. 비복근, 가자미근. 자, 제가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 주동적 근육이 움직여지는 것은 비복근입니다. 가스트로스데미우스입니다.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무게를 중심을 빼고 다리를 움직이면 그때 작동하는 주동적 근육은 가자미근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아리에서 움직여서 수축을 해줄 때 몸의 균형이 잡힙니다. 가스트로스데미우스 솔리우스라고 하는 칼프머스는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보냈던 피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현상입니다. 종아리가 너무 단단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종아리 풀어줘야 됩니다. 여길 풀어줘야지 밑에 있는 아킬레스건에 영향을 줍니다. 아킬레스건. 자, 막 연결되는 거 보세요. 지금 근육 줄줄줄 연결됩니다. 이게 머슬맵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꼬리를 물면 계속 꼬리를 물고 근육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잘못된 거는
하나의 근육에만 빠져서 그 근육의 기시점, 정지점, 지배신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이해하고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쫓아오자는 거죠. 자, 그래서 아킬레스. 얘는 건이야. 건은 뭐야? 뼈하고 근육하고 뼈하고 근육하고 붙여주는 게 건이죠. 일명 힘줄이라 부릅니다. 또는 텐던이라 부릅니다.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은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은 위에 햄스트링, 슬개근에 영향을 주고 기량적 요소에서 대퇴사두근에 영향을 주고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기가 막힌 흐름 중에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이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우리 근육의 전체적 요소라 연관된다.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650개 근육의 횡격방을 통해서 움직일 때 혈액순환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근막 마사지라는 게 아니라 왜 근육 마사지를 해주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면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내보냅니다. 우리 이거를 동맥의 힘이죠. 심장의 박동이죠. 120mm HG의 힘은요. 120mm HG의 힘은 어느 정도냐면 맨 땅에서 물을 올려서 분수의 힘으로 1.5m 올리는 힘을 120mm HG랍니다. 심장에 한번 쾅 칠 때 120mm HG의 힘이 생깁니다. 이거를 여기서 짜줘서 밑으로 쫙 내려갈 때는 엄청난 속도의 혈액의 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동맥이 그렇게 피를 가지고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피를 쫙 뿌립니다. 뿌리면 영양분과 산소를 쫙 뿌려주면 이제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지. 올라올 때는 이 동맥의 힘은 이미 끝났고 이제부터는 정맥이 작동합니다. 정맥. 대부분의 동맥은 깊게 들어있고 정맥은 겉에 보여지는 혈관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심장의 힘은 이미 소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 혈관 자체 안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서 피가 올라가면 이 가슴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데 이 판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지 판막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결국 혈액순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장이라는 개념은 당연시되는 걸 빼놓고 진짜 혈액순환은 근육이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은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다. 그보다 움직여 산다. 혈액이 돌아야 산다.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그것도 부족할 때는 마사지의 개념으로 해줘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정맥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은 거다. 결국 근육 마사지는 운동성 개념이 크더라는 거죠. 순환을 시켜주는 운동성 개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근육 마사지를 할 것이냐, 이 사람에게 근막 마사지를 할 것이냐, 개념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헛다리 짚어요. 근육학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경락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운동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전체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전체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면 고객한테 계속 헛다리만 짚는다는 거죠.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종아리를 주물렀어. 야, 내가 어깨가 아픈데 종아리를 주물러. 그게 무슨 개념이야?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야, 이상하게 당뇨도 났더라. 웃기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엉덩이에 있는 중두근을 풀었더니 위장병이 났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오파시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한번 움직여 봅니다. 자, 이쪽 어깨가 아파요. 자, 이제 이쪽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깨 쪽으로 하면 여기에서 연관되는 근육이 있겠죠. 어깨에 메이저 근육과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메이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 이제 어깨로 갑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보이든 안 보이든 어깨. 자, 유튜브 보이나 보세요. 어깨. 응? 안 보이든 어쩔 수 없습니다. 어깨에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우리 이 네 개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로테이터 커프라고 부릅니다.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얘는 코어 근육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이저 근육이라고 했어요. 메이저 근육은 대흉근, 그리고 대원근, 그 다음에 광배근은 메이저 근육입니다.
나머지 보조 근육, 어시스트 머슬들, 보조 근육이 엄청 많죠. 흉쇄돌근, 사각근, 견갑골근 또는 삼각근, 또 승모근, 이 전거근, 있는 모든 근육이 어깨 주변의 모든 근육은 결국 보조 근육입니다. 그러면 이쪽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서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하겠다. 팔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는 개념을 볼 때는요, 이쪽에 연관되는 근육을 보겠죠. 못 올려? 30도까지 못 올려? 극상근이네. 30도에서 90도까지 못 올려? 삼각근이네. 90도에서 180도 못 올려? 견갑거근하고 상승모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시 30도 극상근, 90도 삼각근, 180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견갑거근, 레바토스카플라랑 그 다음에 어퍼 트라펜지우스 상승모근이에요. 얘네들이 작동하네. 그런데 내가 이쪽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야. 자, 이제 근육으로 보지 말고 마이오파시아 개념으로 보자. 이쪽으로 안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쪽 근막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쫓아가서 이렇게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근막 개념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밀어줬더니 어깨가 올라가고 안 아파졌어. 근막.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균형이 이렇게 하면서 몸이 이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제가 이거 잡아줘야지. 발목에서 균형을 잡아줬더니 엉뚱한 데 통증이 나타난다. 바디 내비게이션과 바디 얼라이먼트를 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균형을 찾아야 되고 통증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이 근육의 4개의 코아머슬,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그래서 극상근, 어깨의 대부분의 문제들, 세수할 때 안 돼요. 양치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요. 수저질이 안 돼요. 기본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 소리가 뚝뚝 소리가 납니다. 나 어깨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는 극하근이에요. 모유 수유와 유방관리 포인트랑도 연관되고, 오른쪽 극하근은 간의 에너지랑 연관되고, 왼쪽 극하근은 부정맥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면 견갑하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지배적으로 심장과 연관됩니다. 심장. 그래서 심경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얘가 어깨 움직임과 저 견갑골 안쪽에 있는 견갑부분을 뜯어주면 심장적 요소의 근막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경락적 요소랑도 연관됩니다. 팔이 안 올라가면 견갑하근을 뜯어주면 팔이 요거밖에 안 되던 사람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어깨의 근육 중에 하나는 견갑하근입니다. 근데 견갑하근과 극하근의 기량적 요소도 이해되고, 어깨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깨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림을 또 그립니다. 자, 견갑골 그립니다. 자, 그림 글씨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봐봐요. 견갑골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극하근이죠. 극하근. 요 위에 있는 근육이 뭡니까? 극상근이죠. 극상근. 요렇게 있는 근육이 있어요. 요렇게. 소원근이죠. 소원근에는 애과신경과 요거신경이 연관되죠. 애과신경, 요거신경. 그리고 요 견갑골 밑에 뭐가 있어요? 견갑하전 있죠. 그 다음에 요 운동성과 연관되는 게 뭐죠? 전거근이죠. 전거근. 얘 위로 당겨서 올라가는 게 뭡니까? 견갑거근이죠. 견갑거근, 전거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를 덮고 있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승모근이죠. 승모근. 그리고 얘네가 결국 연결되어서 움직여질수록 안쪽으로 당겨지는 근육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죠? 능형근이죠. 대능형근, 소능형근하고 연관됩니다. 근데 얘네 밑에 쪽 어떻게 뭐랑 연관돼요? 횡격막하고 연관됩니다. 횡격막. 견갑근의 움직임은 하나는 목 쪽으로, 하나는 팔 쪽으로, 하나는 횡격막과 연관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멈추는 동작이 되면 안 되는 것이 팔의 가동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아니면 순시로 집에다가 철봉을 매달아 놓고 오가면서 팔을 매달려서 얘가 절대로 가동성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거를 역으로 따졌을 때, 고객이 왔을 때, 고객들을 케어할 때 팔의 가동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발목의 움직임, 발목 자체의 모빌리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왜? 발목의 움직임은 발목 자체의 얼라이먼트도 중요하지만 손의 운동성과 연관됩니다. 손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몸의 균형과 방향성을 만들어주죠. 사람이
네 발 달린 짐승과 틀린 것, 특히 말과 사람의 다리나 사자와 비교하면 사람의 다리에는 경골과 비골이 있습니다. 경골과 비골의 두 다리가 있어서 얘네는 위로 아래로 벌어졌다 움직여주면서 사람 자체가 두 발이 네 발의 역할을 합니다. 자, 말이 달릴 때 볼까요? 두 발이 앞쪽으로 쭉 나갔다가 뒷발이 탁 쳐줄 때 몸을 숙이면서 앞으로 팍 나가죠. 근데 사람은 두 발이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경골과 비골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발목입니다. 자, 보세요. 말들, 걔네 발목이 발달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만 됩니다. 이거만. 그죠? 이렇게만 되죠? 근데 사람은 발목이 6가지 동작이 됩니다. 도시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 인버전, 에버전, 또 네 6가지. 인버전, 에버전, 어덕션, 어버덕션. 그래서 6가지 동작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발목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회전성과 어떤 모든 게 잡히는 하나의 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은 결국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깨까지 왔어요. 앞쪽으로 가야 돼요. 앞쪽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 나옵니다. 이거 뭐죠? 흉쇄들. 갑니다. SCM.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해서 철자 되게 길어서 SCM으로 부릅니다. 얘는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악세사리 너브. 12개 뇌신경 중에서 11번 뇌신경 부신경이죠. 영어로는 악세사리 너브라 부릅니다. 얘가 지배하는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흉쇄유돌근하고 트라펜디우스, 승모근이죠. 뇌신경 11번이 지배합니다. 근데 흉쇄유돌근은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붙어있고 목뼈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목의 운동성과 연관되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흉쇄유돌근은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 혈관에 80%가 들어있다. 그래서 목과 얼굴에 어머니라 부른다 라고 해서 흉쇄유돌근. 그러면 흉쇄유돌근 바로 옆에 있는 사각근 있죠.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부사각근이 있는데 이 쇄골뼈를 반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쭉 만지다 보면 앞에가 뻑뻑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간 자리가 나옵니다. 쑥 들어가는 자리. 그 위에가 결근입니다. 뻑뻑한 자리는 대흉근이 쇄골을 붙는 자리고 쑥 들어간 자리 뒤에는 승모근이 뒤로 넘어간 자리입니다. 여기가 결근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 상완신경총이 나옵니다. 상완신경총이 나와서 8조 내려갑니다. 여기서 나오면서 사각근, 전사각근, 중사각근. 자, 사각근 90도 직각입니다.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라고 불렀고요. 90도보다 크면 둔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이 아닌 각도를 사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각근은 이런 사각지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하나는 기울어질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 포인트 근육은 신경의 올감이라고 부릅니다. 팔로 내려가는 신경, 또 신경총이 연결되죠. 경추 1번부터 4번까지는 경신경총이라 불러서 얼굴과 머리의 신경적 지배적 요소를 갖는 거고 경추 5번부터 흉추 1번까지는 팔로 신경이 내려가는 완신경총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흉추에는 신경총이 없습니다. 흉추의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가? 내장기로 갑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또 신경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요신경총이라고 부르고 또 천굴에서 신경총이 나오죠. 하지로. 이거를 우리가 천골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사각근은 목 뒤에 있는 근육하고 기랑입니다. 사각근, 기랑. 사각근은 뭐의 기랑? 두판상근. 두판상근이 됩니다.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입니다. 그래서 두판상근은 목의 균형적 포인트랑도 연관되어지고 두판상근 안쪽에 이렇게 내촉색과 연관되는 또 하나의 근육이 있습니다. 후두하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 얘를 우리가 후두하근이라 부릅니다. 상두사근, 하두사근,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 얘네는 머리 안쪽에 있는 뇌촉수의 흐름과 연관됩니다. 뇌촉수. 우리 뇌에는 제1내실, 가층내실이 있고 제3내실 있죠? 그리고 제4내실이 있습니다.
내적 세혈은 하루에 500ml가 생겨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내적 세혈과 지배적 요소는 신경과 장부들을 조절합니다. 내적 세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 주변의 근육의 흐름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거죠. 근육을 움직입니다. 내가 머슬 파워를 주기 위해서 맨날 바벨과 덤벨 운동을 합니다. 또는 런지도 하고 또는 스쿼트도 합니다.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 주변의 근력을 키워주고 근육도 만듭니다. 또 하나는 달립니다. 런닝을 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움직임과 혈액순환과 말초의 순환을 일으키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흐름의 소통과 또는 배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력을 만들어주고 근육의 소통과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 케어를 요구합니다. 운동과 더불어 음식과 더불어 자 엎드려 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등의 근육을 풀어주고 또 때로는 근막을 풀거나 때로는 근육을 풀어가죠. 근데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근막을 풀고 있는지 근육을 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의 소지가 깊으면 물론 저 안에 있는 운동 속에 있는 근육에서 한 곳을 머물러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지압이었고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마사지 중에서 마이오파시아 개념에서 심층근막의 센서리를 건드려주는 마사지 개념에서 근막 마사지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근막 마사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근육 마사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연결되는 마사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시아츠 마사지, 태국의 타이 마사지, 또 중국의 추나 마사지, 한국의 때미리 마사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뭐가 우선이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근육을 이해하고 통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육량의 대부분은요, 근육의 대부분의 통증은 머슬 자체의 통증보다 마이오파시아 개념에서 근막의 통증입니다. 근데 내가 근육을 이해하는 것은 근육의 통증도 이해하는 거지만 혈액순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가기 때문에 이 요소로 가야 되는 거죠. 수기요법 잘하는 거 근육을 먼저 최소한 46개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깨 근육, 상하이두근, 상하삼두근도 기량이고 또 요골근 또는 오해완근 이런 근육도 하나씩 전부 다 갈 것이고 또 요 배에서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도 언급해서 우리가 유방을 절제했을 때 복직근의 일부를 가지고 또는 광배근의 일부로 유방을 성형해 줄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근육들 그리고 척추 기립근, 다혈근 그 다음에 저 안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복행근까지 이해하면서 근육을 쳐다봐야 됩니다. 물론 손가락에 있는 충양근부터 발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근육을 앉아서 머슬랩을 그려보고 연결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A4지에다가 쭉 그리면서 과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고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케어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면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케어하십시오. 잘하려고 하면 결국 기술에 빠집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원리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원리를 찾으면 정확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머슬랩 이렇게